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현명입니다. 5월 22일 토요일 늦은 오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오늘 오전에 산에 좀 올라가서 멍 때리다 왔습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대세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반 시민 여론조사나 또는 구글이나 네이버 트렌드에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준석이가 관심을 끌고 있고 대세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경선은 당원 투표가 70%를 차지하므로 이 아성을 어떻게 깨뜨리고 이준석이가 어떻게 당원들을 TK, PK의 당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로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의 대세론 지금부터 저는 약 20일 동안 밀겠습니다. 고고TV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파 유튜버들이나 TV 종편에 나오는 평론가들은 이준석이가 돌풍의 수준에 그치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즉 당대표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어떤 정치학 박사라는 유튜버는 나경원이 대세론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썸네일을 달고 방송했나 본데요. 틀렸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나경원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좀 이따 또 설명드리고, 이준석의 콘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구글 트렌드를 보면 말입니다. 파란 게 이준석이고, 나경원이가 빨간 건데요. 나경원이 여기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구글 트렌드에는. 그죠? 그 다음에 김웅이는 이준석이가 출마하면서부터 많이, 곡선이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고, 이준석이가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웅이가 세게 대차게 치고 나가면은 자기는 출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웅이 형 조금 더 세게 치고 나가. 그래가지고는 주목을 못 걸고 당대표가 될 수가 없어 하니까 웅이가 세고 치고 나가는 게 나경원하고 주호영한테 세게 치고 나가라 그랬는데, 웅이는 오해하고 홍준표 복당 안 된다고 세게 치고 나가더라. 그래서 준석이가 할 수 없이 자기가 나왔다 이러는 거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준석은 거의 구글 트렌드를 기준으로 100을 할 적에 100이 넘어갑니다. 세상의 관심을 이준석이가 한 몸에 다 받고 있고 나머지들은 10%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고 가시죠. 이거는 네이버 트렌드입니다. 구글도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구글 트렌드였고, 압도적으로 이준석이가 치고 올라가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네이버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6일부터 21일까지 보면은 도저히 다른 경쟁자들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준석이는 관심을 너무나 많이 끌고 있다. 이게 국민의 염원이고 바람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준을 100으로 하는데 이준석이는 기준 100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경원이가 한 20%의 여론을 갖다가 좀 호기심으로 당기는데요. 이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대선이나 총선 트렌드를 보면은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를 보면은 이건 일반 시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국민들은 이준석이한테 기대를 걸고 이준석이가 도대체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주자들은 이준석이를 제외한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김웅 이런 친구들은 별로 주목을 못 받아요. 나경원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니까 21일 날 할거 말고 하니까 재끔 올라가는데, 앞으로 보시면은 나경원이와 이준석이하고 결국 2강 구도를 가는데, 트렌드에서는 네이버나 구글 트렌드에서는 나경원이가 이준석을 못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경원이는 한물간 정치인이라는 것보다 정치적인 컨텐츠와 상상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당원은 국민이 아니냐, 그죠? 국민의힘 당원은 그럼 국민이 아니냐?
국민이란 거죠. 그 다음에 TK 쪽에 강성, 수구, 보수가 많죠. 다 노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냐? 대전제가 뭔가?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문재인을 치고 우리 정권을 찾아오자 하는 것인데 당원들도 결국은 이준석한테 화답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고고TV의 이 방송의 명제입니다.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준석이 같은 경우가 트렌드에 있어서는 완벽히 다른 주자들을 압도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좀 심각한 말씀으로 드리면은 TK 당원들이 국민의 민심에 저항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당원들, 특히 TK 당원들은 국민의 민심에 괴리돼 가지고 국민한테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TK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고 그대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보수를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라 개혁을 시켜서 정권을 잡아오자는 것인데 왜 그렇게 버티면서 새로운 신세대 신진 세력에 대해서 왜 그렇게 험담을 하며 싸가지 없는 놈, 버릇 없는 놈, 비린내 나는 놈 이런 식으로 모독을 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고고TV가 유튜버인 관계로 계속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고고TV는 우파 보수 유튜버입니다. 개혁하자. 그리고 정권을 찾아오자 그러는 건데 고고TV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튜버들 특히 50만이 넘어가는 건 대형 유튜버들은 이준석을 무너뜨리고 나경원을 갖다가 당대표로 만들자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죠 지금. 성공을 해도 그렇고 성공을 하지 못해도 이준석의 존재는 더 확실히 남고 국민들의 함성과 국민들의 개혁 요구는 더 우길성천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뭐 영남대 비영남이냐 영남 홀대론이냐 이런 거로 하다가 그 다음에 경륜과 경험이냐 신진 세력이냐 이런 말도 하다가 판판이 다 깨져요. 지금 나경원하고 주호영이가 갖고 나오는 그 논리나 또는 5선 4선의 중진 의원들이 당대표 출마한 그 자들의 논리나 논거는 이준석한테 김웅한테 김원한테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OB냐 YB냐 정치의 OB YB가 어디 있어? 그죠? 신구 갈등이냐? 언론 찌라시에 나오는 제목들은 다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틀려먹었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단 하나 신진 세력이 저항 세력 즉 구시대를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지금 이게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말 그대로 하면은 신진의 승리냐 아니면 구세력의 저항이냐 이 둘로 그냥 나눌 수 있어요. 준석이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국민은 세대 교체를 하고 지역 교체를 하고 시대 교체를 하라는 게 명령이죠. 저 국힘의 지금 당권 그 선거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그 언어를 찾는다면 세대 교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화두는 시대와 세대가 변했으므로 정치인도 바뀌라는 거죠. 국힘 가지고는 시대 교체가 안 되니까 세대 교체론이라 하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준석이를 공격하는 우파 그 사층 돈벌레 우파들의 논리가 뭡니까? 이준석은 유승민계다 김무성계다 김종인 어르신 계다 이거로 공격하죠. 그거 말이죠. 그 친구들만 공략하는 거지 이준석이는 신세대파다 국민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보면 화교다. 이준석이가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말이야 무슨 이시의 11대 손이고 계속 대구에서 살았다. 자기를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화교론이다. 뭐 공자학원 출신이다. 그 옛날에 가세현 거루마들이 그런 걸 떠올리고 다녔어. 우파 유튜버들이.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 노무현이 되진 건 2009년이고 이준석이 장학금을 받은 건 2003년이었다. 노무현이가 당선되자마자 이준석한테 장학금 줘 이랬겠어요? 그렇죠? 그건 국가장학금이에요. 이준석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받은 거예요.
노무현이가 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준 거죠. 하다 안 되니 이제 화교론 또 갖고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유파 유튜버들이 나이 드신 분이고 또 정치를 모르고 또 박근혜를 애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준석을 공격하는 것은 무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은 좀 일만 한 사람들, 젊고 싱싱하고 개혁적인 사람들은 그냥 김무성하고 유승민이 엮어가지고 그냥 조져야 돼. 그래야 돈이 나와. 유승민 개면 어때? 김무성 개면 어때? 정치인이 하나 탄생하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가지고 나는 정치인을 할래요. 이렇게 됩니까? 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신문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것이, 신인 돌풍. 신인들 아니에요. 김원희하고 이준석은 신인 아닙니다. 김원희도 정치하고 연관 맺은 게 이명박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준석이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치 신인들 아니에요. 그 다음 이 김웅희 같은 건 신인이죠. 그거는 맞고, 지금 김원희, 이준석, 김원희, 김웅 이런 친구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예선 컷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웅까지는 통과해요. 김원희는 좀 더 분발하면 통과할 수 있고, 근데 김원희는 이준석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기득 중진들을 계속 공격해야 된다고. 지금 김원희가 자기가 그래도 볼 적엔 이준석보다 나은 커리어가 있고 이준석보다 대중성도 만만치 않은데 흠집 없이 밀린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김원희가 이준석을 공격하는데 그건 패착이에요. 패착. 김원희는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그건 1등만 조지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정치꾼들은. 그래가지고 반사이익을 얻을 게 아니라 나경원을 조져야 돼. 나경원도 조졌죠. 김원희가. 계속 나경원을 조져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준석, 김웅, 김원혜가 결국은 본선에서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하냐가 승패에 갈린다 이러는데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하다 마지막에 이준석으로 2, 3일 남겨놓고 단일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지금 나경원이는 나는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 나오면 당선은 되겠죠. 당대표로. 당선돼서 뭐 할 거냐고. 국힘을 개혁시킬 능력도 없고 결국 TK 표를 얻어가지고 나경원이가 될 텐데 TK 당원들 표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국힘을 개혁시키고 대한민국을 개혁시킨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나경원이 그 컨텐츠가 없고 정치적인 상상력이 부족한 것은 벌써 여실히 다 드러났어요. 지금도 오늘까지도 하는 말이 최재형, 윤석열, 김동연은 문정권 사람이 아니고 국민의힘 자원이다 이렇게 해요. 문정권 사람 맞죠? 근데 문정권에 치고 올라가고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려고 그런 사람은 여기서 윤석열 뿐이 없어. 윤석열 뿐이. 최재형은 아직까지도 문재인 하에 감사원장으로 있고 김동연은 말이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두 갈래 길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왜 최재형, 김동연을 갖다가 나경원을 또 끌어들이는지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윤석열, 김동연, 최재형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폄훼하지 말아라. 나경원이가 그러면은 이런 말 할 거면은 주호영이가 이런 말 할 거면은 결론을 내줘야지. 윤석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므로 우리 당에 입당하겠다. 그래 이러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정치적인 거나 또는 철학적이나 역사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너희가 말을 해줘야지. 그냥 반문재인이라고 윤석열만 띄우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상상력이 부족해요. 이 사람들이. 이준석은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문재인에 탄압받으면서 반문재인 아이콘으로 떴고, 그죠? 그리고 그가 최소한 6개월 전에 대통령 되기 6개월 전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확실하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호영이 나호영이는 나경원이는 도대체 뭘 갖다가 플랫폼이고 뭘 갖다가 최재형, 윤석열, 김동연을 끌어들이고 언급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난 이 친구들이. 지네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팔고 있다는 거죠. 이준석이랑 확실히 달라요. 이준석이는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국힘으로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서 다른 주자하고 경쟁을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경원이라고 그 주호영이는 끝말을 안 하죠. 검증을 받으라는 소리는 않고 그냥 뭐 홍준표,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붙어 이거 아니에요. 주호영이 또 오늘 기똥찬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전 아버지는 내가 원내대표 당선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날 눈을 감으셨다. 아버지께서 버텨주신 그 하루 덕분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고 4월 17일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아니 얘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해? 원내대표 선거하고 아버지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아버지 때문에 그럼 결국 지가 그냥 4월 7일 재보궐 승리를 했다는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임마. 넌 안철수 밀었잖아. 너 홍준표 복당을 원했잖아. 김종인 씨가 한 거야. 계획적인 보수나 중도층이 한 거야 이 사람. 어디다가 끌어붙여. 그만큼 상상력이 없어요. 얘네들이. 나경원이는 뭐 어제 그저께 출마했으니까 그동안 뭐 장외에서 이준석이하고 주호영이하고 이준석 김웅이하고 홍준표하고 싸우는 걸 즐기다가 쑥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것뿐이 없어. 안철수, 윤석열, 김동연하고 도대체 국힘 당대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주호영이 하다 할 말 있으니까 아버지를 팔아. 1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을. 부친이 죽은 거하고 네가 원내대표 된 거하고 4.7 보선하고 무슨 그게 있냐? 너 신내림 받았냐? 이런 식으로 고고TV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기가 찹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이러고 있죠? 난 이기러 나왔다.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나를 정치판으로 이끄는 박근혜 대통령에 감사한다. 그러나 탄핵은 정당한 것이다. 나경원하고 주호영도 너 탄핵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한번 말해보라고. 이준석이가 이런 말을 하면요. 탄핵은 정당한 것이다. 안 그러면 정권이 무너지고 혼란의 과정에 들어가고 무정부 상태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탄핵 과정을 보니까 너무 경제 공동체, 공동지갑 또는 최순실 뭘 다 엮어가지고 묵시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묵시적 청탁 어떻게 하고 죄가가 너무 크더라. 너무 많이 때리더라.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고고TV 여기는 탄핵은 부당해요. 탄핵은 하면 안 돼요. 대통령들.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 같은 놈도 탄핵 안 당하잖아요. 클린턴도 탄핵 안 당하잖아요. 입으로 뭐를 했더니 머리카락이 끼어나오더라. 이준석의 목적은 뭐죠? 이준석의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TK 당원들, PK 당원들, 구시대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들로부터 어떻게 표를 갖다가 일부라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준석이가 그러잖아요. 대구에 살겠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려갔을 거야 아마. 대구에 상주하겠다. 내가 대구에 내려가면 나를 환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태극기 부대, 강성 우파. 그죠? 탄핵에 잘못됐다는 사익들. 설득하겠다. 두드려 맞아도 설득하고 설명드리겠다. 내가 그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내가 설득을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들어주면 다 할 수 없고 들어주면은 나에게 불리한 거 없다. 난 할 말 하겠다. 이렇게 국힘을 바꿔서 대권을 갖고 오겠다 하고 말을 하겠다. 그래서 나이든 단 지지층 어르신들이 저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결기가 있어야지. 이 나경원 주호영이랑 그냥 TK 가서 말이야. 윤석열 데리고 올게요. 안철수 데리고 올게요. 최재형, 김동연 데리고 올게요. 그것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당대표야. 그게 무슨 자강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19분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웅이가 이준석이가 나옴으로 해서 김웅이가 많이 새가 죽고 있죠. 관심이 많이 들어주고 있는데 김웅이는 더 열심히 해야 돼. 김웅이가 그 상대할 사람은 정치에서는 말이요. 안면불수 해야 됩니다. 주호영하고 나경원은 아닥치고 이제부터 김은혜도 더 그래야지. 그리고 이준석의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비판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하고 아니 그 김원희하고 김원희하고 김웅이가 이준석이가 청년할당제 폐지한 걸 비판하죠. 안 그래도 이 국힘이 꼴통들인데 나이 먹은 것들이 다 해먹고 형식적으로 하는데 청년할당제마저 비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 박근혜 이후 청년할당제, 여성할당제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김종인 씨가 와서 청년 비대위 세우고 또 비대위에 청년들을 집어넣은 거 억지로 해버렸어요. 그 정도 각오 안 하면 김웅이나 김은혜는 시너지 효과를 못 낸다니까? 제대로 보고 이준석을 비판하고 그래서 결국은 단일화로 가는데 이준석이 대세론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나경원보다 이준석한테 베팅을 했어요. 벌써.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2위는 해요. 그러면은 나경원이가 당대표 되고 이준석이 2위를 한다 해도 현격한 차이로는 떨어질 리가 없어요. 이준석이가 월등하게 이기거나 현격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거예요. 이준석이가. 그러면은 이준석은 그대로 남아있는단 말이죠. 레디비 그대로 남아있고 그 자리에 있어요. 오히려 이준석의 폭발력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힘 당원들은 국민 아니에요? TK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은 개혁을 하라는 소리고 국힘이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뀌라는 소리죠. 거기 중심에 이준석이가 있다. 그래서 이준석의 대세론이 맞을 것이다 하고 제가 그래요. 나경원은 대세론이 아니에요. 나경원이가 뭐 대권 주자야? 국힘을 뽑는데 국힘 당대표 몇 개월짜리도 안 되는 걸 뽑는데 무슨 대세론을 갖다 붙여? 하여튼 정치학 박사 그놈이라 그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준석을 밀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방송하면은 엄청나게 욕이나 얻어쳐먹고 점점 구독을 안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말하고 양심을 말해야죠. 그죠? 그냥 이준석 하나 죽이려고 난리 났어. 모든 우파 유튜버가. 지금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주호영이 나경원이가 또는 저 밑에 조경태 이런 애들이 이준석을 더 이상 공격을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논리가 딸리고 상상력이 딸리고 유연하질 않아. 이준석을 공격을 한 번 했다가는 대받아치기를 당해가지고 지들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지지율이.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준석이 20일 동안 얼마나 많이 뭐 젠더 갈등 같은 거 이준석이는 한 번 딱 던지는데 진중권이가 막 이준석이 바보 하면서 나와버리니까 그게 말이 이준석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주영이가 이준석 얘기를 갖다 공격을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공격할 수 있어요. 나경원 주호영을 갖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는 그동안의 국힘의 당원들의 형태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 이준석의 출마 선언문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 하십시오.